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 먼저 중학교 때 배웠던 제곱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근을 구하라고 하면 1과 4와 9가 각각 1과 2와 3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찾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숫자가 2나 3처럼 제곱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 방정식의 근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기호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루트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이 방정식의 근을 루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써지지요. 루트 2는 제곱에서 2가 되는 수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요.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이 x는 이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곱근이라고 하고, 여기 숫자가 다 달라지지요. 그래서 이 2를 집어넣어서 2의 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1의 제곱근이 되고, 이것은 3의 제곱근, 4의 제곱근, 9의 제곱근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3차 방정식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개의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들은 모두 세제곱수이기 때문에 실수 범위에서 근을 찾아보면 이렇게 쉽게 찾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어진 방정식처럼 여기에 쓰여진 수가 세제곱수가 아닌 경우에는 근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 즉 3번 곱해서 2가 되는 수를 표현하기 위한 기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2차 방정식에서 2번 곱해서 2가 되는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루트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2번 곱해서 2가 되는 수, 3번 곱해서 2가 되는 수. 표현이 매우 비슷하지요? 그래서 3번 곱해서 2가 되는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루트라고 하는 기호를 가져오고, 그 대신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것을 이 루트 기호 앞에 조그맣게 써서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써주면 되고, 3번 곱해서 2가 되는 수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호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앞에 있는 기호를 따라서 만들어졌으니까 루트라고 읽는다고 한다면 앞에 3을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3 루트 2 하고 읽힙니다. 그런데 3 루트 2는 이 수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루트라고 하는 말은 사용할 수 없고, 3차 방정식의 근에서 찾아진 기호이기 때문에 세제곱근 2라고 읽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 방정식의 근도 찾아보면 3번 곱해서 3이 되는 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3번 곱해서 3이 되는 수다 라고 해석하고 세제곱근 3 하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이 수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제곱이 들어간 방정식의 근을 제곱근이라고 했으니 세제곱이 들어간 방정식의 근은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수가 드러나게 2의 세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는 1의 세제곱근, 이 수는 3의 세제곱근, 이 수는 8의 세제곱근, 이 수는 27의 세제곱근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앞에서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 수를 세제곱근 2라고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러면 세제곱근 2와 2의 세제곱근은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할까요? 이 기호는 루트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만들었으므로 이 루트라는 말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 자리에 루트를 썼을 때 자연스럽게 읽어지면 루트라고 하는 기호를 읽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근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루트 2 하고 자연스럽게 읽어지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 기호를 읽은 것이고, 여기는 2의 루트하고 읽어져서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원래대로 근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이 방정식의 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용해 보면 루트 2는 제곱근 2라고 읽으면 됩니다.
2의 제곱근은 2의 루트 했을 때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제곱 이퀄 2를 만족하는 모든 근을 의미하기 때문에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x제곱 이퀄 a의 근을 a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x세제곱 이퀄 a의 근을 a의 세제곱근이라고 하자고 했으니 x4제곱 이퀄 a의 근은 a의 4제곱근, x5제곱 이퀄 a의 근은 a의 5제곱근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따라서 x의 n제곱 이퀄 a의 근은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을 거듭제곱근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거듭제곱근의 정의입니다. 지금까지 n제곱근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제부터 n제곱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n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정의대로 x의 n제곱 이퀄 a의 근을 구하면 됩니다. n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의 근을 가지므로 복소수 범위에서 a의 n제곱근은 n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수 범위에서만 n제곱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n제곱 이퀄 a의 실수인 근은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뜻하므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실수 범위에서 a의 n제곱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 이퀄 x의 n제곱 그래프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그려보기 위해서 이 구간에서 몇 개의 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일 때 y는 0이고 x가 1일 때 y는 1입니다. x가 2일 때 2의 n제곱은 1의 n제곱보다 크고 3일 때 3의 n제곱은 2의 n제곱보다 크므로 y 이퀄 x의 n제곱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증가함수가 되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번에는 x가 음수가 되는 구간에서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음수를 짝수번 곱하면 양수가 되고 음수를 홀수번 곱하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인 구간에서 이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n이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k를 대입했을 때나 k를 대입했을 때 y값이 똑같이 나오지요. 그래서 y축 대칭이 되게 그려져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k를 대입했을 때와 k를 대입했을 때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곳에 점이 찍힙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인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y 이퀄 x의 n제곱 그래프를 그렸으니 이제 y 이퀄 a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상황이 다르므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양수일 때는 y 이퀄 x의 n제곱 그래프와 y 이퀄 a 그래프가 항상 두 점에서 만납니다. 두 개의 점 중 양수가 되는 이 점을 먼저 표현을 해보면 이 점의 x좌표는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점은 이 점의 y축 대칭인 점이므로 이 점의 x좌표는 이 값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a가 음수일 때는 y 이퀄 a 그래프와 y 이퀄 x의 n제곱 그래프의 교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편 n이 홀수일 때 y 이퀄 x의 n제곱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이 점이나 모두 y가 a가 될 때 x좌표이므로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n이 짝수일 때는 거듭제곱근 기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지만 n이 홀수일 때는 이 기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a의 n제곱근을 찾아볼 텐데 n이 짝수냐 홀수냐,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므로 이 네 가지 상황에서 a의 n제곱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짝수이고 a가 양수일 때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인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a의 n제곱근이 됩니다. n이 짝수이고 a가 음수인 이 상황에서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의 n제곱근은 없습니다. n이 홀수이고 a가 양수일 때는 y 이퀄 x n제곱과 y 이퀄 a의 교점의 x좌표는 n제곱근 a이고 n이 홀수이고 a가 음수일 때도 y 이퀄 x n제곱과 y 이퀄 a의 교점의 x좌표는 n제곱근 a가 됩니다. a가 0일 때가 빠졌는데
a가 0일 때는 n이 홀수든 짝수든 x의 n제곱이 꼴 0을 만족하는 x값이므로 항상 0이 됩니다. 이상으로 a의 n제곱근을 실수 범위에서 찾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찾으라고 하면 정의대로 x 세제곱이 콜 마이너스 1의 근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고 인수분해해서 근을 찾아주면 이렇게 3개의 근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3개가 찾아집니다. 이번에는 9의 4제곱근을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x 4제곱 이퀄 9를 만족시키는 x값을 찾을 텐데 9를 이항시켜서 인수분해한 후 근을 찾아주면 이렇게 4개가 얻어져서 9의 4제곱근을 복소수 범위에서 찾았을 때 4개가 얻어집니다. a의 n제곱근은 n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복소수 범위에서는 n개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의 실수를 다루기 때문에 실수 범위에서 a의 n제곱근을 찾아보면서 n번 곱해서 a가 되는 이 x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n제곱근이라고 하는 기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개의 상황에서 n제곱근을 실수 범위에서 찾아보도록 할 텐데 a의 n제곱근은 모두 x n제곱 이퀄 a의 근이므로 모두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x의 n제곱 이퀄 a를 만족하는 x는 n번 곱해서 a이므로 이 다음 단계도 똑같이 이렇게 써 놓겠습니다. 이제 1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음수를 4번 곱하면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수를 4번 곱하면 5가 되므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수도 4번 곱하면 5가 돼요. 이 방정식의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5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4번 곱해서 81이 되는 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수도 4번 곱하면 81이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도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8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81이라고 하는 수는 3의 4제곱이죠? 4번 곱해서 3의 4제곱이 되는 수는 3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제곱근 기호가 풀려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3 하고 써집니다. 그래서 이 수는 제곱근 기호가 풀림으로 유리수이고 이 수는 제곱근 기호가 풀리지 않지요? 이 수는 무리수입니다. 다음 3번에서도 이 방정식의 근을 4번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수 범위에서 4번 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 범위에서 이러한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의 4제곱근을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 식을 써야겠지요? 이 식을 쓰면 이거 쓸 필요 없이 바로 근이 없다는 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거듭제곱근을 찾으라고 하면 방정식을 세워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어서 4번을 보겠습니다. 7의 5제곱근을 찾기 위해서 방정식을 세웠고 이 방정식의 해를 5번 곱해서 7이 되는 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의 상황과 달리 음수를 5번 곱하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5번 곱하면 7이 아니고 마이너스 7이 되어 이 방정식의 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수 범위에서 이 방정식의 근은 5제곱근 7밖에 없습니다. 4번과 마찬가지로 32의 5제곱근인 이 방정식의 근은 5번 곱해서 32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2는 2의 5제곱이지요. 따라서 이 수는 2하고 풀립니다. 제곱근 기호가 풀리기 때문에 이 수는 유리수이고 제곱근 기호가 풀리지 않는 이 수는 무리수라고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6번에서는 마이너스 32의 5제곱근을 찾기 위해서 방정식을 세우고 이 방정식의 근을 5제곱근 마이너스 32라고 표현했습니다. 3번에서 4번 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5의 5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5번 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는 존재하고 특히 마이너스 32는 마이너스 2의 5제곱이기 때문에 이 수는 마이너스 2하고 풀립니다. 그래서 이 수도 유리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의 5제곱근도 5번 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가 존재하므로 이 방정식의 근을 5번 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수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4번 문제를 풀 때 찾아진 이 수는 5번 곱해서 7이 되는 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이 수는 5번 곱하면 마이너스 7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수는 이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은 실수 범위에서 근이 하나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인 이 수와 이 수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7개의 문제를 통해서 짝수 제곱근 기호 안에는 양수가 들어갈 때는 실수가 되지만 음수가 들어갈 때는 실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만 홀수 제곱근 기호 안에는 양수가 들어가든 여기서처럼 음수가 들어가든 모두 실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수 제곱근 안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적용해봐도 그대로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 범위에서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n제곱근을 찾기 위해서는 x의 n제곱 이퀄 A다 라고 하는 방정식을 세워야 합니다. 이 방정식의 근은 n이 홀수냐 짝수냐, A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4가지 상황으로 나눠지므로 이렇게 표를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n이 짝수이고 A가 음수일 때는 근이 없으므로 이때만 근이 없다고 써주고 나머지는 모두 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n이 짝수이고 a가 양수일 때에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